다시 자기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리스트 노래하고 있는 박서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건의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인스타 아이디가 thinker.io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아이디를 정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나요? 인스타가 핫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막 특징적인 거. 네. 그때 그거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서린이니까 이제 막 친구들이 인스타 아이디를 막 복서 링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장난을 치다가 그래서 내가 뭐가 상징적이지? 내 특징이 뭐지? 하다가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 해서 이제 띵커라고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다고 하면은 주로 어떤 생각들을 그때 좀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해요. 혹시 MBTI가 저 I랑 E가 반반이고요. 뒤에 NFJ 이렇게 나와요. INFJ. 그 N들의 특징 있잖아요. 네. 눈 감으면 나라 하나 건국할 수 있는. 저도 똑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서 갑자기 뭐 나무가 생각이 나면 뭐 옛날에 봤던 그 나무가 생각이 나면서 근데 뭐 TV에서 봤던 나무도 생각이 나고 다 끄집어 나와요. 네. 그런 거.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도 되게 많아요. 걱정, 불안에서부터 비롯한. 요즘에는 그런 불안은 좀 더 덜 겪고 있는 상황이시고. 사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신의 이제 생활에 많이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를 안 제 기준에서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뭐 쓸데없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지금 현재도 똑같죠. 그냥 다만 그렇지 않아 보일 뿐 표현을 안 할 뿐.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P입니다. INTP세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정식 그 심리 검사가 있어요. 네. 병원에서 진행하는. 거기서 INTP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좀 공신력이 있네. 네, 그렇죠. 돈을 내고 한 거니까. INTP. 그러면 뭔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더 INTP라는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는 덜한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INTP라는 결과가 나온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경험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 어쨌든 남한테 비춰지는 거랑 나 자신한테 비춰지는 나는 다르다 보니까. 네. 근데 많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E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일단 외향적인 줄 아는데 제 스스로도 나는 노는 걸 막 즐기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불림을 당하는 거지. 그랬잖아요. 나는 별로 이제 놀고 싶지 않은데 모임이 많아. 그런 느낌이었군요. 나는 약간 혼자 있고 싶은데 누가 찾아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또 막상 그러다가 또 만나면 재밌고요. 네. 근데 스스로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 많은데 싫고. 그렇구나. 뭔가 확실히 그런 전에 같이 공연 준비했을 때도 어떤 아이 같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비춰졌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느끼잖아요. 보컬들은 대부분 E죠.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죠. 사회화가 된 거죠. 사회화. 네, 겉돌 수는 없으니 또 이렇게 섞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춰진 거구나. 그 남을 또 뻘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럼 뭐 INTP도 INTP지만 이제 사람이 또 MBTI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생각이 많다라는 걸 인스타 아이디로 녹여낸 거기도 하고 네. 해서 그거 이외에 어떤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좀 특징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아, 특징적으로 제가? 네, 그게 궁금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특징적으로요. 오. 그러게요. 막상 이제 말을 하려니까 좀 바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네. 특징적으로. 그럼 역질문. 특징적으로 전 어떻게 보이나요? 일단은 되게 유머가 있어요. 아. 유머가 있다는 것은 뭔가 진짜 개그맨처럼 자기 혼자서 사람들이 웃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여유로운 태도나 어떤 능청스러움에서 나오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보컬 분들처럼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상황을 잘 만들어주는 아. 그런 성향이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대화에서 내가 말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네. 그 상황을 훨씬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어.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컬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 대기실 그 공연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노래 연구 약간 스터디 그런 느낌이 대화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고 뭐 다른 보컬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확실히 열정이 있구나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타를 치긴 하지만 어떤 기타 장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깊게 알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약간 변명일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유명한 연주자도 그런 연주자들이 있어요. 장비에는 관심이 없지만 연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전데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보컬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아. 이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시작한 것도 네. 그 노래 안에 이제 발성이라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시작한 거고. 네. 딱히 그거, 네. 욕심이 사실 그런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노래를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이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진짜 약간 화려한 테크닉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작동 원리 아, 이런 것들. 되게 이과적인 네, 이거는 아니지만. 예체능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궁금증이 발동을 하셔가지고 입문을 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특출나게 이제 남들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노래라는 게 저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켜줬죠. 어린 나이. 노래는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한 취미로 시작했던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제대로 입시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대학을 늦게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격변의 시기를 한번 겪고 이제 한번 이제 인생의 나락을 한번 달려보고 그래서 한 2, 3년 이렇게 방황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죠. 인생의 나락이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채널이 하는 뭐 한 8세 막 이런 거면 말 못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M생이라고 하죠. 아, 그 이제 M생이라고 하면은 네. 말이 좀 저급하고 이제 근데 뭐 그 단어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이, 그쵸, 이제 느낌이 있죠. 있으니까. 뭐 목적을 상실을 하고 뭔가 이제 삶의 의미를 조금 상실하고 나는 대체 뭘 해야 하지? 이제 노래도 그때는 관심이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였고
그러고 이제 혼자 알바하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친구들이랑 술 먹고 뭐 하루에 8시간 게임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네, 문득 이러고 살다가는 진짜 죽음밖에 없겠는데? 라는 거와 동시에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권유를 하셨죠. 이럴 거면 이제 제 사촌이 외국에 있었는데 이럴 거면 이제 너도 갈래? 저희 어머님의 이제 걱정이 보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러고 이제 그죠. 그러고 이제 24살에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죠. 그런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방황의 기간이 네. 사실 그 안에 있을 때 그거를 견디고 있을 때는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네. 힘들고 내가 삶을 사는데 어떤 의미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불투명한 안개 속에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지나고 봤을 때는 그게 또 좋은 자양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시기를 후회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때 그렇게 안 놀고 그때 그렇게 술 안 먹고 그랬으면 아마 현재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술도 사실 잘 안 하고 지금은 먹어봤자 진짜 2달에 한 번 친구 생일? 그렇게밖에 안 되고 게임도 안 하고요. 그때 그렇게 놀지 않았으면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단 하루도 쉰 날이 없거든요. 그때 이후로. 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확실히 그런 극단으로 치우쳐 보니까 네. 근데 그런 시기가 뭐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지만 문득문득 올 때가 있어요. 그 20대 초반에 20살 때는 한 3년이라는 기간이었고 그러고 한 2년 또 행복하다가 그 뒤에 또 2년 또 이제 또 정체기가 오고 네. 그러고 지나고 보니 그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속으로 알아요.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다음에 또 행복한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알아요.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기를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견뎌요. 그러고 나니 지금은 또 살만해요. 그래서 항상 뭐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확실히 어쨌든 삶이 그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런 힘든 시기랑 좀 빛이 나는 시기 그렇게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 안에서 허물을 느낄 수도 있는 반면에 어쨌든 내가 뭘 하다가도 결국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누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희망찬 편을 좀 더 보는 편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저는 아직까지는 항상 뭐 그때 20살 초반에 힘들었던 나보다 더 나은 20대 중반이 있었고 20대 중반에 힘들었던 나보다 더 나은 20대 후반의 내가 지금이 있으니까 항상 그냥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채워지지 않을까? 물론 반복은 두렵고 힘들겠지만 되게 좋은 얘긴데요. 네. 항상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을 겪어요, 저는. 근데 그러고 나면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늘의 뜻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인생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당하고 뭐 하고 뭐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깨닫는 것들이 뭔가가 하나씩은 있어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즘에 계속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더 심하다고 느끼는 거는 좀 더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도달하지 않으면은 빠르게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한국 안에서 어떤 입시라는 제도가 아, 보여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떠한 결과를 내서 20세라는 그런 법적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재수, 삼수를 거치면서 우리는 실패에 계속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입시라는 제도만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빠르게 가려는 성격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겠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빠르게 가고 빠르게 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내 눈에 많이 비춰지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돼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약간의 괴리감,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그런 조금 뒤처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네,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TV에서 본 건데,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은 진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보통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니까, 그냥 노는 거, 또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쓸데없는 짓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설령 내가 지금 한창 공부를 해야 하고 달려가야 하는 시기에 아, 갑자기 진짜 한 며칠만 쉬고 싶어. 그건 진짜 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태한 것도 아니고 쉬라는 몸의 신호 아니면 그 시기가 있어야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 내가 게임을 조금 하고 싶어. 하고 나서에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하고 나서에 내가 더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다 쓸데없는 짓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가 쓸데없는지 쓸데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게 아예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했을 때 좋은 행동들이 있고 전혀 쓸모가 없는 행동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쓸모가 있는 행동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휴식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진실하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행동들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캐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뭘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람이 이건 어디에서 들은 말인데 네. 사람의 가치관은 자기의 경험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대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해야 그만큼 가치관이 넓어질 수 있고 그래서 뭐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옳은 행동이고 아니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인지 잘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된다. 아, 맞아요.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이제 현역으로 들어오셨죠. 그쵸. 대학을. 저는 이제 따지고 보면 오수인 거거든요. 24세 들어간 거니까 맞나요?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오수인데 저는 항상 느려요. 이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 한글을 보통 몇 살 때 떼죠? 한글이요?
요즘 좀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언제였죠? 3살이었나? 언제? 한글을 3살부터 뗀다고요? 잘 몰라요. 전혀 모르시는군요. 전혀 몰라요, 진짜. 그 보통 이제 유치원 안에서 떼고 초등학교로 들어가지 않나요?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그게 느렸고요. 날 때부터 그것도 느렸고 또 뭐냐 그 구구단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뗀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대충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뗐고요. 근데 심지어 그 알파벳도 초등학교 때 떼잖아요. 그렇죠. 알파벳 또한 이제 몇 살 때 뗐지? 중학교 때 뗐나? 자 뭐든지 느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중학교 때 스스로 난 지능이 낮나? 난 지능이 좀 문제가 있나? 혹시 아니면 내가 좀 장애가 있나라는 스스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늦게 들어가고 사실 이제 뭐 연애라는 경험도 늦었고 일이라는 개념 늦은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늦었다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남들에 비하면 또래에 비하면이죠. 네. 근데 항상 늦었는데 뭔가 늦을 때마다 늦는 건 늦지만 항상 늦고 나서 확실하게 얻어요. 그죠. 네. 뭐 저는 서울예대를 올 줄 몰랐거든요 사실. 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 그거 하나만 바라봤던 대학을 가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이제 공부 학습적인 것들도 그 느림을 겪고 나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거랑 연계해서 더더욱이나 이제 한국 사회의 그 인식과는 다르게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느림의 미학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확실히 맞아요. 그렇게 좀 뭐 남들이 보기에는 속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내공이 더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고 그런 사람들이 일단 되게 더 넓은 사람이다. 뭐 사람의 가치관이 이상적인 모양이 되려면은 T자 모양이라고 했나? 얕은 부분은 넓은데 한 분야로는 깊은 게 있어야 된대요. 오. 그게 이상적인 어떤 사람의 지식 그런 양인데 확실히 그런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이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렇게 기둥을 만들어 놨을 때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잘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많은 걸 얕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를 되게 깊게 판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어떤 거를 봤을 때 더 이해를 자기가 판 무언가와 연관시켜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깊은 이해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전략이 다들 있는 거구나. 앞으로 좀 더 그런 전략들이 존중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죠.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그 존중을 받기가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인식에서는 되게 존중받지 못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이랬는데 어떡해. 그치.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고 어떡해. 있는데 뭐 내가 느린데 뭐 어떡해. 별 방법은 없죠.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죠. 답이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살아내고 계신데 네.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으세요? 삶의 목표? 저는 저라는 사람을 되게 인지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이것 또한. 그래서 사실 아직 목표를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두리뭉실하게는 하나 있어요. 네. 옛날부터 이제 어떤 노래를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각기 이제 말이 다르잖아요. 나는 뭐 장르적으로 이런 음악을 할 거야. 또는 나는 이런 가수가 될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계속 할 테니 노래를 계속 하기도 하고 뭐 가끔은 어디선가 푹 빠져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노래 안에서 계속 살 거라는 확신은 있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를 뭔가 뚜렷하게 정하기보다는 아, 왜 그러세요? 방금 밥 먹었잖아요. 뚜렷하게 네. 정하기보다는 그냥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노래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 위로할 수 있는. 네. 음악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는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신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메커니즘을 때문에 이제 노래를 시작한 것도 맞지만 다른 분들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공감을 하겠죠.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요. 네. 저는 특히나 이제 불안한 생각, 안 좋은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나는 불안정한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지금은 인정하지만 그때는 어릴 때는 답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박서린이라는 이름 하나도 인식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나? 이게 내 이름? 나라는 사람은 뭐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고 내가 이 학교에 왜 다니고 있으며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 내가 왜 여기 있고 내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7살? 어리죠? 어리다. 그때부터 되게 불완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진정한 나를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내 감정이 뭔지 모른 채 사회가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친구가 뭔가 이제 뭐를 그림을 그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저 친구가 그림을 그리네. 그럼 나도 왠지 저걸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또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가 웃네? 이러면 또 소시오패스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뭘 원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이 감정이 뭔지 이게 총합해서 이게 몰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계속. 그리고 그거를 이제 20대가 돼서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기까지가.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거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야기가 왜 여기로 빠졌지? 무슨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말 맞아. 이거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라는 거를 듣고 이제 뭔가 감정에 빠져들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정한 생각들 속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왠지 편해졌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는 것도 복잡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들었달까. 근데 그게 공감과 위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꼈던 감정,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네.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감정을 줄 수 있을까? 노래로? 네. 확실히 음악이라는 그런 매체가 너무나 좋은 거는 형태가 없어서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형태가 없을 때 좋은 이유는 음악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존재 위에 스며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음악이. 어쨌든 저는 사람이 약간 골프공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한 구가 아니라 약간의 구멍들이 있는 그런 골프공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악 같은 그런 무형의 매체들은 그 작은 구멍들을 다 메꿔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음악으로부터 내가 채워지고 이해받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게 뭐 글이나 어떤 좋은 그림을 봤을 때도 나에게 위로를 건네줄 수 있지만,
음악이 훨씬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그래서 음악이 좋고 어쨌든 위로를 네, 주고 싶다. 네,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뭔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정의를 내리지 못할 때 그냥 노래나 음악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위로라는 게 뭘까요? 어떤 걸까요? 위로는? 전 사실 위로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네. T적인 거 말고 네. 그런 T적인 공감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어떠어떠했겠구나 이런 이해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감. 그쵸. 공감에서부터 나오는 게 위로인 것 같아요. 딱히 저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음들이 감사하죠. 네. 위로를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러면 또 이제 T적인 모먼트가 나오네. 소시오패스. 소시오는 아니고요. 네네. 그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리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 설이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근데 이게 일단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소시오인가요? 안 되겠네요. 어떻게? 덕을 쌓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그런 네.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지 내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노래 안에서도 다루는 감정들이 많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같은 감정인 노래를 들었을 때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 공감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악이 되게 좋은 포장지 같은 거네. 맞아요. 도피처라고 말하면 약간 이것도 약간 좀 중2병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음악에 대한 애착이 좀 있으시네요. 그쵸. 사실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듣는 게 더 좋으시죠? 그런 이제 감정에 대한 교류가 되니까요. 내가 그 노래라는 감정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더 좋아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표현은 사실 힘들어요. T네요, T. 네, T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경험을 또 음악을 들으면서 자주 하셨을 텐데 네. 그런 경험을 또 자주 하게 해준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있죠. 어떤 분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아티스트로 따지면 이제 제 가사에 좀 집착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적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제 뭔가 해방감 같은 게 느끼고 싶었던 것 같을 때 이제 답답함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불완전한 존재, 나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밴드 음악을 많이 들었죠. 뭔가 해방감을 조금 느껴서 그래서 라디오헤드도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 노래에서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제 권준은 교수님 노래도 많이 들었고요. 또는 이제 옛날에 최백호 선생님, 뭐 유재하, 김광석 그런 가사들한테서 오는 이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들어봐야겠네요. 네. 제가 잘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라서 사실 추천곡 같은 것도 한번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볼게요. 좋죠. 네. 그런 분들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그런 가사에 좀 집중을 하시면 네. 아무래도 한국의 음악을 접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는데 편하겠지만 외국의 음악들에서부터 그런 가사에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쵸, 있죠. 그러니까 노래를 팝송을 불러야 되면 무조건 그 가사를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냥 디바들의 보통 이제 여자 보컬들은 디바들의 노래는 무조건 해보는 것 같아요. 입시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근데 그 디바들의 노래들 중에서도 저는 그 아델이라는 사람이 쓰는 가사가 진짜 솔직하고 네, 감정이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델. 네, 아델의 노래를 많이 불러본 건 아니지만 아델의 노래의 가사들이 진짜 본인의 경험들이 많이 녹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런 영어 가사들은 옛날의 가사들은 뭔가 되게 형식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느낌이 있는데 뭔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개인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하게 되면서 좀 더 그런 게 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딱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아델의 개인적인 사정과 노래들의 매치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누가 썼지 하고 봤을 때 아델이 썼던 거예요. 아, 이게 진짜로 자신의 경험을 썼을 때 나오는 감정이구나 하면서 놀랐던 고등학생 때 시절의 기억이 있네요. 맞아. 자기 이야기를 써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분위기나 음악적인 장르들로 이제 위로를 받고 좀 좋아하는 건 막시밀리언 해커 아세요 혹시? 아니요. 그 아티스트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취향이 좀 다르네요, 확실히. 네. 듣는 건 되게 서정적인 거 많이 들어요. 근데 막상 부르는 거는 조금 어떤 거 부르시죠? 서정적인 걸 부르고 싶어 하지만 네. 네, 리드미컬한 것과 이제 파워풀한 걸 좀 불러왔었죠. 또 이제 부탁을 하면 그런 거 시키더라고요. 왜지? 그니까요. 왜일까요? 그러면 이제 또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어는 없지만 그쵸. 그렇게 막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할 정도의 커리어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 미리 지칭하겠습니다.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곡도 쓰시잖아요. 네. 그쵸, 쓰죠. 곡을 쓰시면은 네. 좀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하는 편이세요? 가사 아니면 멜로디 아니면 뭐 지기는 코드 진행? 사실 코드 진행은 딱히 생각을 안 하는 편이고 네. 제가 작곡을 수업을 듣다가 이제 작곡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보컬들은 멜로디부터 쓴대요. 맞아. 많이 불러본 경험이 있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뭘 쓸 때는 멜로디부터 부르고 멜로디에 어울리는 코드를 갖다 붙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고집이 있는 편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노래를 안 부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노래를 쓸 때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가사나 내용을 안 쓰고 싶어 해요. 좀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걸 좋아하시네요. 네. 감정이라는 거는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인이시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졸업 공연 같이 했잖아요. 그쵸. 승아 그 노래를 하기 싫었거든요. 승아 보고 있니? 응. 보세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네. 그때도 6812. 약간 와닿지 않아서. 데이즈. 와닿지 않아서 좀 별로. 네. 와닿은 내용이었는데 네. 너무 약간 노래 자체가 약간 느끼하잖아요. 느끼하죠. 네. 내 사랑의 감정은 느끼라는 건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럴 수 있겠네. 확실히. 보고 계시죠. 네. 승아 나중에 이제 더 좋은 노래를 갖고 오렴. 여기만 잘라서 따로 보내야겠다. 어쨌든 곡을 쓰시면 멜로디 먼저 쓰시고 아무래도 코드 진행 같은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게 될 텐데 자기가 쓴 가사 중에 이거는 진짜 괜찮다 하는 구절이 있으세요? 있죠. 뭔가 구절을 이렇게 딱 말하기에는 음절이랑 맞아 떨어져서 좀 안 맞는 게 있기도 하고요. 네.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아카시아 냄새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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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저는 몰랐어요. 아 진짜. 아, 이 냄새가 매년 나는 건 아는데 이게 아카시아 냄새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연애를 했을 때 그때 딱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카시아 냄새 좋다. 이걸 딱 알려주게 되었구나. 알려주는 동시에 제가 조금 더 그분한테 더 빠져들어간 계기가 됐어요. 오 로맨틱해. 네. 로맨틱하다.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헤어진 지 꽤나 오래됐는데 그때 그 말하는 모습이 안 잊혀져요. 오 진짜 그래서, 낭만적이다. 네. 그게 아마 그런 기억 하나들이 그 우리가 사랑했던 발자취였지 않을까. 뭐 널 더 사랑하게 돼버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썼는데 네. 이번 년도 초에 썼는데 가사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네요. 뭐 6개월이라는 시간 짧진 않으니까요.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되게 좋네요. 확실히 요즘에 이것도 어디서 봤던 말인데 좋은 예술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 좋은 예술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감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 네. 그거를 제대로 발산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예술가라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고 뭐 그 가사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곡이 지금 뭐 어디 발매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EP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잠깐 이제 지금 어쩌다 보니 이제 다른 일을 다른 예술을 잠깐 하게 돼버렸는데 네. 그러면은 그 EP가 올해 안에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저는? 아니요. 올해 안에 낼 거예요. 무조건? 네. 네, 올해 안에 낼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어서 그동안 써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이 감정을 빨리 털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어쨌든 내가 그 아카시아를 떠올릴 때마다 걔가 생각나는 것도 어쨌든 그 기억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빨리 이런 느낌이죠. 에이 정리해버려. 가! 에이 여긴 여기서 끝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EP를 준비하는 게 어쨌든 그냥 싱글을 내는 것보다 신경 쓸 게 더 있잖아요. 네. 그냥 뭐 곡이 많아진다라는 걸 넘어서 이 EP 하나로 묶일 만큼의 어떤 연관성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 네 곡이 묶였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잘 포장을 할 수 있는지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걸 더 많이 신경 쓰셨을까요? 싱글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일단 그 뭔가 스토리를 갖고 어쨌든 앨범이라는 거에 하나에 나라는 정체성이 담기고 그리고 그거를 잘 이제 그 안에 앨범이라는 거 안에도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앨범이 뭔지, 그렇죠. 어떤 내용과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좀 분위기에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분위기와 남들이 보는 분위기가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표지나 아니면 홍보나 또 뭐 스타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색깔에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런 분위기의 통일. 네. 이 정도면 얘기를 꽤 길게 한 것 같네요. 길게 했는데 뭐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재밌네요. 준호 씨가 저는 준호 씨 처음 봤을 때 되게 심오했거든요. 심오했다.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동생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받고 있었지만 네. 약간 제3세계에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3세계, 제3세계. 네, 좀 다른 세계에 좀 있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막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또 그런 신박한 컨텐츠를 또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또 기억이 났던 게
그때 뭐지 인스타를 서로 팔로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합주를 했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뭐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스타 봤는데 되게 잘 봤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였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랬었나? 되게 특색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좀 왜곡되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가서 시비 건 거잖아요. 제가 잘못 기억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먼저 맞아요. 다가오셨어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컨텐츠들이 되게 신박했어요. 찍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찍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아이고.